안녕하세요. 실외석학 7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각 항이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는 바이어슈트라스의 M 판정법이었고요. 그리고 거듭제곱 급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거듭제곱 급수에서와 관련된 아벨의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벨의 정리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원점에서 전개된 거듭제곱 급수가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그랬을 때 이제 수렴 반경이 이제 R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수렴 반경이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이제 R이면요. R이면 이제 X가 X의 절대값이 R보다 작을 때는 이 fx가 이제 잘 정의가 됐는데요. 이제 만약에 그런데 이제 x에다가 r을 대입을 했을 때 얻은 그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fx가 이제 x는 r에서 왼쪽에서만 살펴봤을 때는 이제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r에서 왼쪽 극한을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거듭 제곱 급수의 x의 자리에 r을 대입해서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인데요. 네,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 제곱 급수를 처음부터 한번 써보면요. a1r 더하기 a2r 3승 더하기 제곱이고요. a3r 3승 이렇게 주어질 텐데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b0와 이제 이렇게 생각을 bk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B0는 이렇게, 일반적인 BK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먼저 이 거듭제곱 급수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렴 반경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것의 수프리멈인데요. bn의 n분의 1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여기를 이용을 하면은, 이거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an의 n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렴 반경이 상극한입니다. 수렴 반경이 이제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은 이제 r분의 1일 것입니다. 여기 이제 r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상극한이 이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 제곱급수의 수렴 반경이 1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열 BK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B0부터 B1부터
bn까지 이 부분합 n까지 n번째까지의 부분합을 제가 sn이라고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제 a0에서 나머지 이 몇 곱수 전체를 빼고 그 다음에 bk는 여기 이제 한 항씩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sn이 이제 0으로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에서 sk-1을 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bk가 되지요. 네, 부분합 놓은 것에 따르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몇 곱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S0이고요. B0는 S0이고요. 그다음에 B1부터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Bn을 Sn 빼기 Sn-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순서를 바꿔준 것에 불과한데요. S0 더하기 지금 이제 S1ZN 빼기 S0Z 죄송합니다. Z1 이렇게 뭐예요? 더하기 S2Z2 빼기 S1Z2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는 것이 되는데요. S3Z3 빼기 S2Z3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것을 이제 이 더하는 요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이것을 더하는 순서를 살짝 바꿔주면 S0에 1-Z 더하기 S1에 이제 Z-Z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S2에 Z2 Z제곱 빼기 Z3승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Z가 이제 이 절대값 1보다 작은 경우는 이 급수가 어차피 어차피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열을 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수렴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이제 x가 r의 그 왼쪽에서 접근하면은 이 값이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fx는 이제 시그마 an xn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것으로 묶으면은 이렇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B0는 아까 A0에서 이제 전체를 다 뺀 것이고요. 그래서 n이 0일 때가 B0, 여기 상수항을 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1 이상일 때는 B1은 A1, R에 R, B2는 A2, R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Bn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여기 등식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위의 관찰에 의해서 여기 위에서 얻은 이 식을 이제 적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등호를 얻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을 취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를 얻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Z 자리에 지금 R분의 X가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x는 분명히 절대값이 r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n이 충분히 크면 n이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말을 잘못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x가 r과 충분히 가까우면 fx 빼기 시그마 an rn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 절대값이 굉장히 작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이제 0으로 수렴하니까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sn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그러한 그 대문자 n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fx 빼기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1-r분의 x에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sn, rn, xn 더하기 n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sn, rn, xn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각부등식을 써서 여기까지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 뒤쪽은 지금 sn 자체가 매우 이제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등비급수를 생각하면은 수렴하는데 그 값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쨌거나 이제 유한한 값이니까 이제 x가 r보다 r분의 x가 1에 굉장히 가까우면 또 이 두 개를 곱한 값도 매우 작은 값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1-r분의 x 곱하기 이렇게 유한한 값으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r분의 x 곱하기 이제 sn이 항상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그 공식에 따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이제 지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1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유한한 값을 제가 지금 a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등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입실론은 임의로 잡았고요. 그 n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n이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n에 대해서 a가 나오게 되는데 그 주어진 a에 대해서 이제 x를 r로 원하는 만큼 가깝게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r분의 x가 1 빼기 r분의 x가 이제 a분의 예를 들어 a분의 입실론인 x를 잡으면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2 입실론이 되겠죠. 여기 이 빗줄 친 부분이요. 이 말은 r 빼기 x가 a분의 r a분의 r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실론 주어졌을 때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먼저 n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A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A는 이제 n이 주어지면 결정이 되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때 델타를 A분의 R 입실론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뒤쪽과 양쪽을 동시에 이제 작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x가 r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fx가 시그마 an rn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아벨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정리는 그 수렴 반경의 끝점에서 만약 급수가 수렴한다면은 그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네, 아벨의 정리와 관련된 보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그 1 플러스 x의 이 테일러 급수를 계산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것을 제가 fx라고 하면요. 이것은 f'x는 1 플러스 x분의 1 그러면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요.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되고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미분을 하면은 1 플러스 x의 3승분의 2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미분을 해볼까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 1 플러스 x의 4승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m 팩토리얼 분의 fn0 xn 이것이 이 fx의 테일러 급수입니다. 원점에서 전개한 테일러 급수인데 f0는 0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을 한 것을 계산을 해 보길 바랍니다. 0을 대입을 하면은 f'0는 1, f'0는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이제 또 4를 곱하니까 24.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x 빼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3승 빼기 4분의 1 x4승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그 1 플러스 x의 테일러 급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호가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제곱 급수의 수렴 반경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요. 이 수렴 반경은 R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여기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이제 x는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데 이것이 우리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면은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지금 리미트 x가 1에서 그 왼쪽으로 접근할 때 fx와 이제 같은데요. 네. 이것이 fx는 지금 로그 1 플러스 x인데 이거는 그냥 바로 이건 로그 2가 되니까 그래서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는데 이것의 실제 값이 로그 2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급수의 합은 이제 로그 2입니다. 네, 아벨의 정리를 응용해서 이 간단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이 이제 남은 부분에서는 이중 수열과 이중 급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정리들의 이제 증명을 이제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그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정리는 이제 내용만 저와 같이 살펴보고 또 이제 몇 가지 간단한 명제와 보기 한 가지씩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뒤에서 정리의 증명에서 되는 명제이기는 한데요. 그 정리의 증명과 별개로 이 간단한 관찰 사실 자체로 또 이제 알면은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의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열이 고르게 수렴하는 함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수열이 xn이 x로 수렴하면은 그러면 fn xn이 fx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르게 수렴한다는 그 사실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 균등 노름이 그 n이 매우 컸을 때 그 fn과 f의 사이의 균등놈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n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그 값을 대문자 n1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실수열 xn이 x로 수렴하기 때문에 n이 충분히 또 크면은 xn 빼기 x가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양의 정수 n2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몰 n이 라지 n1보다도 크고 라지 n2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두 조건을 다 성립하기 때문에 자 fn xn 빼기 fx는 이제 삼각부등식을 쓰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fxn을 빼고 더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지금 fn 빼기 f의 이거는 정의역 전체에서의 수프리멈이니까 수프리멈보다 xn을 이거 대입을 한 것은 이거보다는 작겠죠. 아래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는 설명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델타가 맞겠습니다. 근데 델타인데 어떤 델타냐면 지금 f는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열이 어떤 함수로 고르게 수렴하면 f는 우리 분명히 연속 함수죠.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xn 빼기 x가 델타이면 fxn 빼기 fx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델타가 존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델타가 맞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값은 또 이제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것도 입실론보다 작고 뒤에 것도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이제 이 값은 2 입실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요, 숙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fn은 n이 f로 이제 고르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점별 수렴하고요. 이제 xn은 x로 수렴하는데 fn xn이 fx로 수렴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 네, 이런 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면은 이 증명이 어디서 이제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점별 수렴하는 경우에는 왜 이 증명이 성립하지 않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명제를 이용을 해서 다음 두 가지 정리를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제 급수인데 이제 이중급수입니다. 그래서 A11, A21, A31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 또 A12, A2, A13, A22, A23, A32, A33 네,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이중 수열이 있을 때요.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N 하고, 반대로 이번에는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N 두 개 이제 그 무한급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언제 이 두 급수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그러한 정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하나는 지금 여기를 고정해서 m을, 이제 n을 고정하고, 여기가 n은 1, n은 2, n은 3인 경우인데요. 이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무한급수의 합을 구했다면은, 두 번째는 반대로 m을 고정하고 이렇게 m을 고정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앞에가 첫 번째.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더했을 때 다른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더한 것이 같다고 이제 보장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가 이제 한 가지는 그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세로로 예를 들어 더했을 때요. 죄송합니다. 가로로 더했을 때, 절대값을 취해서 가로로 더했을 때 그 각각 항을 제가 BM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1, 이게 B2, B3, 가로줄을 더한 것을 합을 각각 B1, B2, B3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 더한 급수가 이제 수렴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절대값을 취해서 가로줄을 다 더해서 얻은 급수를 다시 모두 더한 것이 수렴한다. 그러면 그 급수의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48번째 정리입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각 항이 모두 양수이면 그러면 이제 또 각 항이 모두 양수이면 이 값이 이제 수렴하는지 발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중수열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이제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이제 그 연습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요. 여기 이제 증명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이제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세하게 증명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급수의 더하는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수열이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m이 n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쪽은 그래서 네, 이렇게 0이 되는데 m과 n이 같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m이 n보다 클 때는 이제 2의 n-m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네, 이런 순서로 이제 급수가 이렇게 주어진 이중수열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로로 더하면은 그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더하게 되면은 그 세로로 더한 무한급수의 합이 모두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더해도 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급수의 합을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을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처음 유한계의 정사각형 합을 먼저 이 부분합의 극한으로 이제 위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 앞에 n개의 정사각형의 합의 극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인데요. 네, 이런 것의 극한으로 이제 앞에 두 경우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이 무한급수의 기호, 이 시그마 기호를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아벨의 정리와 그 이중수열과 이중급수에 대한 정리를 이제 증명은 아니지만 이 보기와 그 정리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무한급수의 마지막 단원인 이제 삼각급수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